뭐 3중 포인터를 사용하는 예제를 만들어 달라. 뭐 예제를 만들어 달라는 거는 도대체 뭐예요? 그냥 간단하죠. 3중 포인터는. 그냥 여러분들이 3중 포인터를 쓸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고차원, 4차원의 데이터를 여러분들 데이터를 다루지 않는 이상 쓸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포인터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썼어요. 자, 1중 포인터 같은 경우는 이게 싱글 포인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싱글 포인터. 자, 싱글 포인터 같은 경우 어떻게 써요? 그냥 인트 포인터 변수 p.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요걸 많이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바뀌겠죠. 그죠? x의 값이. 그죠? 바뀌기 전에는 x 출력하면 20이겠지만 포인터를 이용해서 접근해서 값을 바꾸면 30이라는 값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중 포인터는 뭐예요? 이중 포인터. 그러니까 이중 포인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얘한테 뭘 알려주는 거예요? 당연히 p의 주소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p의 주소는 요 p의 타입이 포인터 변수 타입, 포인터 타입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일단 쓰라 했잖아요. 요건 쓰고 그 앞에 타입을 붙여라. 그러면 이제 얘한테는 p의 주소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얘도 몇 번? 여행을 2번 떠나야지만 우리가 p에 접근하는 게 가능한 거죠. 근데 p에 접근하니까 결국에는 그 p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p의 주소, 그러니까 p의 주소가 아니라 x의 주소가 있기 때문에 여행을 2번 떠나야지 그 값을 바꿔주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이중 포인터를 이런 식으로 쓰고 나서 또 실행해보면 값이 잘 바뀝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뭐가 같은지 그 같은 개념을 이해하는 게 사실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드렸잖아요. 뭐 별 pp 얘는 뭐랑 똑같은 거다? 별 p라고 쓴 거랑 같은 거고 결국엔 이거는 x랑 똑같은 거다.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같은 건지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왜 같은지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3중 포인터는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내가 만약에 진짜 모르겠다. 이 개념을, 그러니까 주소 접근인 건 알겠는데 얘네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냥 3중 포인터면 별 3개 붙인다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해를 편하죠. 그러면 갈 때도 별 몇 개 붙이면 되는 거예요? 3개 붙인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접근해서 이해를 하셔도 지금 만약에 어렵다 하신 분들은 그렇게라도 접근해서 외우세요. 그죠? 자, 그러면 얘도 이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값이 바뀔 것 같지만 안 바뀌어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뭘 줬어요? p의 주소를 줬죠. 얘는 p의 주소를 줘야 되는 게 아니라 누구 주소? pp의 주소를 줘야 되죠. 주소를 잘못 넘기면 실행이 안 됩니다. 그럼 실행을 해보면 여기도 값이 잘 바뀌죠. 그렇죠? 잘 바뀝니다. 자, 나중에 4중 포인터도 쓴대요. 그럼 4중 포인터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별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의외로 단순하지 않나요? 이게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의외로 단순하다라는 거죠. 60 이렇게 넣어버리면 값 나오죠. 그렇죠? 똑같죠. 자, 근데 이제 누굴 가리키냐, 누구의 주소를 품을 수 있냐, 그 차이는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각각의 데이터 타입이, 포인터 타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 했어요? 걔가 어디 지점에 있는지 뿐만 아니라 걔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공간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사님, 이중 포인터 어차피 8바이트 주소 가리키는 건데 아무거나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의 한 10% 맞았다 할까요? 아니, 사실 뭐 틀린 말이죠. 왜냐면 이제 8바이트 주소라 하더라도 그 녀석이 타입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데이터 타입 중에서도 메모리 크기 바이트가 같지만 뭐예요? 아예 타입이 다른 녀석이 있잖아요. 롱롱이 8바이트지만 더블도 8바이트잖아요. 그죠? 정수를 품는 애, 실수를 품는 애. 뭐 여기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트 포인터를 할지라도 걔가 뭐 1중 포인터, 싱글 포인터의 주소냐, 아니면 2중 포인터의 주소냐, 3중 포인터의 주소냐, 그러니까 주소가 어떤 주소냐에 따라서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주소 값을 제대로 넘겨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주소, 그러니까 주소하고 그 다음에 걔가 가리키고자 하는 그 주소의 타입, 그게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뭐 얘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림판으로 그린다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뭐 쉽게 그린다면 예전에 제가 그림 그렸죠. 자, 메모리가 있어요.
메모리. 자, 메모리가 있으면 밑에 스택이라는 게 있죠. 그죠? 그러면 스택 안에 이제 메인 함수가 실행이 됐고, 그 메인 함수 실행이 되면서 그 밑에 차곡차곡 쌓이겠죠. 처음에는 4바이트짜리가 이렇게 있겠지만, 그 다음에 차례대로 뭐? 8바이트. 포인터 변수. 그 다음에 P가 있고, PP가 있고, 그 다음에 PPP가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겠죠. 그죠? 그 다음에 PPPP도 이렇게 자리를 잡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얘는 이 녀석의 주소를 품고 있는 거고,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의 주소를 품고 있으니까 얘를 조달하는 거예요. 얘도 이 녀석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이 녀석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근데 얘가 만약에 이제 얘는 인트인데 얘가 뭐 캐릭터가 하거나 하면 제대로 된 데이터가 출력이 안 되겠죠. 이게 끝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좀 더 괜찮다. 각각의 주소를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행을 PPP로는 여행을 한, 둘, 셋, 네 번 가야지만 여기로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얘로는 여행을 하나, 둘, 세 번, 얘로는 여행을 한 번, 두 번, 얘로는 여행을 한 번,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포인터 변수를 그림으로 표현한 방식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